반갑습니다. 경계를 걷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계를 걷다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오늘은 느린 학습자 부모님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에 빠지거나 혹은 누군가를 골탕 먹이려고 만드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함정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요,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패닉에 빠져들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보람쌤이 왜 함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 느린 학습자 부모님들이 소용돌이 같이 느끼는 감정, 그것이 바로 함정과 같기 때문이죠.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모님들의 시선이 아이에게만 초점으로 맞춰져 있어요. 우리 아이는 한글을 뗄 수 있을까? 우리 아이의 지능 점수는 몇 점일까? 우리 아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군대를 가면 어떡하지? 직업은? 이렇게 아이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하는 부모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치료법도 중요하고요. 또 좋은 정보들도 중요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느린 학습자 부모님들이 빠져나와야 하는 함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 탓이라는 자책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자책감입니다. 나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 같고 내가 잘해주지 못해서 일어난 것과 같은 이러한 심리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느린 학습자의 경우에는 명확한 장애 진단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무심코 가족까지도 엄마의 양육 태도를 비난한다거나 혹은 아빠의 무관심을 탓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자책은요,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키우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책하는 뿌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요, 바로 우울입니다. 옆집에 있는 돼지 엄마를 비교하면서 자기를 자책하게 되고요. 또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게 되고요. 또 그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잘 대하고 싶어도 부정적인 영향만 흘러가게 되거든요. 누구도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책할 이유를 찾다 보면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완벽한 부모는 될 수 없지만 우리 아이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자책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시게 되면 자신감을 획득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막막한 미래에서 허우적대게 만드는 두려움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기까지 주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막상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막막해지는 것이죠. 결혼은 할 수 있을까? 군대는 갈 수 있을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무섭게 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도미노와 같이 쓰러지는 우리의 멘탈을 다잡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요, 결과보다 과정의 목표를 삼는 것이 더욱 현실적입니다. 아이의 미래는 막막한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함정에서 벗어나면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한 번에 해결되리라는 조급함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막상 진단을 받게 되면 내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의 조급함에 빠져들게 됩니다. 훌륭한 치료 방법으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한 번에 해결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초조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요, 우리 아이들을 치료하는 과정들이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그 인생을 길게 보는 마라톤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라톤은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의 방향을 향해서 꾸준하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보는 안목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느린 학습자는 단기 투자로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긴 안목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장기 투자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 함정이라는 것은요, 오르고 당할 때 치명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함정에 빠져 있구나. 아, 내가 함정에 빠질 위험을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태풍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소멸이 되는 과정처럼 우리 가운데 그 함정은요, 영향력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겠죠. 이제 나를 찾아가는 시도를 하셔야 합니다. 누구 아빠, 누구 엄마로 살아가기보다 이제 나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감정을 오감으로 느낍니다. 지치고 힘들고 우울한 감정을 전해주지 마시고요. 행복하고 힘있는 감정을 전해주시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은요, 들은 대로 사지 않고 본 대로 살아갑니다. 또 오늘 당장 아이를 재우거나 학교를 보내놓고 산책을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정신은요, 우리의 육체의 활성화를 통해서 밸런스를 맞춘다고 합니다. 많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산책과 또 걷는 것과 운동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네요. 마지막으로 이 감정의 함정은요, 서로 공감할 때 벗어나집니다. 함정의 모양은 다르고 서로가 느끼는 감정은 다르지만 느린 학습자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 모두가 함께 느끼는 거잖아요. 서로 함정을 오픈하고 공감하고 토닥여줄 때 우리는 서로 공감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경계를 걷다 채널 댓글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을 함께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저희 와이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희 러블리니가 경계선지는 판정을 받고 나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한 것은요, 저희의 가족 등산이었습니다. 낮은 산이었지만 그곳을 지나면서 울퉁불퉁한 길도 가고 돌도 피해 다니고 오르막 내리막 걸어가고, 이러한 것들이 느린 학습자 아이들에게는 균형감과 또 신체적인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러블린이 안아달라고 떼쓰고 힘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아빠와 엄마는 꾸준히 이야기했습니다. 천천히 가도 돼. 아빠 엄마가 함께 가잖아. 천천히 가도 돼. 오빠들이 함께 걷고 있잖아. 오늘 이 채널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천천히 가도 돼. 우린 함께니까. 오늘보다 더 성장할 내일을 기대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저는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편견 없는 사회를 앞당깁니다.